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드러내는 힘이 있다. 신봉수 검사입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입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수원지검에 새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지만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신봉수 검사장도 나와 있고 조사실 안에는 송민경 부부장 검사, 박상용 검사, 또 한 명의 검사 모두 특수통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원지검장을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는 교체하지 않고 수원지검장은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이 수원지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사가 좀 부진했다. 특수통 중에 특수통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검사 시절입니다. 검사 시절에 모두 같이 손발을 맞춘 특수통 검사입니다. 신봉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오전 조사를 하고 40분 정도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이 휴식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이재명과 관련된 이 각종 비리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냐, 드러나서 정말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것이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역시나 오늘도 검찰 조사에 앞서서 자신의 진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뭐 별말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쭉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재명이 해온 행태입니다. 오전에 이재명이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조사는 오전에는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주로 뭐 이름, 주소, 뭐 간단한 것들 이런 것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검찰은 지금 이재명이 단식 중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급차도 대기시켜 놓았고 의사도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건강을 고려를 해서 중요한 질문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오전에 질문에 좀 답변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 오전에는 간단한 질문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후에도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 사법 방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방해도 있고 또 김성태가 이 후원금 쪼개기 한 부분, 이재명에게 보낸 부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9시, 10시쯤이면 이재명의 체력 상태 때문에 조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쯤부터 한 7시 정도까지가 집중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을 했는데 수원지검 앞에는 뭐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과 또 검찰 수사 중단을 외치는 시민들이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진술서를 먼저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북송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쌍방울이 북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 자체적으로 뒷돈을 주고 한 것이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뭐 증거는 없고 모두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뿐이지 않느냐. 그것도 이화영의 진술은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이화영이나 김성태 모두 지금 검찰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 혐의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진술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혐의가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재명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많은 자치단체장들처럼 자신도 북한을 한번 방북하고 또 대북 사업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변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재명이 이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성남FC, 백현동,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재명 나름대로는 굉장히 일목요연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하고 그래도 법률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대장동이라든지 이 성남FC 건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부터 변호사로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겠다라는 것까지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말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미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를 계산하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재명 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법꾸라지 이야기도 하고, 이재명을 보고 있자면,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있자면 우리 지금 법 체계의 허점이 어디 있는지가 보인다. 이재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법 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법이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이든 뭐 경제적인 이익이든. 그래서 이재명이 저지른 이 비리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법방해입니다. 또 가짜뉴스입니다. 사법방해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도 심각한데, 우리 사회는 이게 법이 미비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게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드러나면 패가망신시킵니다. 사법방해 드러나면 그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와 사법방해는 당연히 엄청나게 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이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응을 해왔는데 법을 정비해서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백현동과 대장동은 함께 비슷합니다. 이 논리가. 이게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FC 건과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네 가지 건이 이렇게 나누어서 법적인 논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배임이고 하나는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두 사건, 두 종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이 꼭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진술서를 통해서 꼭 되풀이를 했습니다. 성남FC에 했던 것처럼 제3자 뇌물입니다. 성남FC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모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원을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자신은 1원 한 푼 챙기지 않고 성남FC에 다 줬다. 광고비로 다 쓴 것이다. 이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FC를 운영한 것 아니냐.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러지 않느냐. 이게 왜 제3자 뇌물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자신들이 대북 사업을 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뒷돈을 주고 주가 조작을 한 것이다. 수천억의 이익을 얻었다면 쌍방울이 얻은 것이다. 자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이게 왜 제3자 뇌물이냐. 자신은 뭐 대북 사업을 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한 것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다 북한을 방문하고 대북 사업을 했지 않느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백현동은 적극 행정을 내세웁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백현동과 대장동 사업이 일어났다.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굉장히 시장으로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은 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게 왜 배임이란 말이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허점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오늘 진술서에서 이제 쌍방울에게 다덮어 씌운 겁니다. 쌍방울 자신들 위해서 뒷돈을 준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허점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짚게 되면 결론은 사법 방해로 가게 됩니다.
사법 방해 부분이 이재명의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처음에 이재명이 진술서에서 이게 모두 쌍방울 자신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뒷돈으로 준 것이다.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 예상이 됐느냐. 이재명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고, 이화영이 무리하게 이 사법방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진술을 또 바꿨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째 지금 진술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화영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사법방해할 의도는 없다. 재판 지연할 의도는 없다. 이 재판 지연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굉장히 재판장에서 불리해집니다. 판사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이화영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화영은 또 이렇게 번복을 할까? 굳이. 지금 검찰이 진술도 했고 법정에서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또 뒤집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쌍방울에 다 덮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북한 측을 만나는데 이화영도 참가를 했고 경기도의 국장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 녹취록들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들도. 지금 국정원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작전은 이걸 쌍방울에 다 덮어 씌우고 이화영이 관계되는 건 이화영에 다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이화영이 자신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쌍방울에 덮어 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 방해가 되더라도 그 혐의를 받더라도 진술을 다시 번복해라.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오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러면 사법 방해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이 남는데, 이 혐의가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왜 이렇게 이재명이 이화영을 둘러싸고 재판 방해를 하고 재판 중에 그 자료를 빼내고 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진술 번복을 시키느냐.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 박찬대나 천준호 모두 나서서 이화영 부인을 통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하느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 방해에 대해서 이 처벌이 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방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보다는 이 사법 방해가 훨씬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받는 것이 더 차라리 낫다라는 이재명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잠시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의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법 방해입니다. 이화영이 저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 저기에 뭐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느냐. 이화영이 잘못하면 김성태 마찬가지고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야,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해야 이화영의 책임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왜 진술 번복까지를 하면서 이재명 책임은 들어주려고 저러느냐. 이화영 부인도 왜 저렇게 남편에게 다 덮어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지금 이재명 혐의 부분은 없다라는 걸로 진술을 번복해라. 그러면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는 제3자 뇌물은 통하지 않는다. 이화영도 잘못이 있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쌍방울로부터 뭐 금품을 받았든지 이런 걸 받은 그 부분만 책임을 져라. 제3자 뇌물은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런 수순이 이재명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 성남FC 건 때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저도 뭐 여러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뒷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좀 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또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할 때 쌍방울 대납을 시킬 때는 이게 유엔에 의해서 북한과 경제 교류, 경제 지원이 금지되어 있을 때입니다. 미국 주도하에. 이렇게 기업을 통해서, 경기도는 당연히 줄 수가 없고 기업을 통해서도 이만한 금액의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한 뭐 북한에 대한 지원, 뭐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과거의 경우에,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걸리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 겁니다. 적극 행정입니다. 그 다음 성남FC 건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이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주고 각종 인허가에 혜택을 주고 그 돈을 그 대가를 성남FC의 후원금으로 써라, 광고비로 써라라고 하면 이건 딱 뇌물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걸기 위해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있는 겁니다. 그 법조항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이게 논란이 되었을 때 문제를 짚었죠. 이재명이 홍준표를 물고 들어가자 홍준표가 경남도지사는 인허가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이나 전국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 이재명의 비리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될 거다. 전국의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겁내는 부분입니다. 그 겁내는 부분을 이재명은 과감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래야 하는데 아닙니다. 전국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이런 짓을 하다가 많은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과감하게 이걸 한 겁니다. 이게 자신이 할 때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계산을 하고 그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이런 한 번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인허가권으로 혜택을 주고 그 대가를 성남FC로 돈을 가져왔다면 쌍방울, 대북 송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으로 돈을 준 게 있다면 제3자 뇌물입니다. 백현동과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했다.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런 자리 하나 챙기지 않았답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기업 유치를 하고 싶고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배임에 걸려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삼성을 성남시에 유치하려면 엄청난 특혜를 줘야 합니다. 삼성 정도를 유치하려면. 성남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삼성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하는데 편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장들, 고위공무원들, 이 결정권에 있는 사람들. 이게 혹시 배임에 걸려들지 않을까? 물론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개인이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라도 챙기면 바로 뇌물입니다. 1원짜리 하나 챙기지 않더라도 혜택을 줘서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줘서 삼성이 이익을 얻게 된다면 배임입니다. 이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유치는 하고 싶은데 개발은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일을 이재명은 과감하게 한 겁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변 측근들을 통해서 많은 정치 경제적 이득을 누렸습니다.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도둑놈의 논리로는 정교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파고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사법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의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사법방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사법방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는 증거인멸, 위증교사, 재판방해, 재판 서류 불법 유출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업무방해라든지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런 죄만 부분 있을 뿐입니다. 구속을 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검찰이 입증을 해내고 오늘 조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이 재판부에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구속이 결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화영의 진술 번복, 재판, 이 방해, 이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이재명의 말처럼 이재명과 연결 고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짜뉴스 부분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을 놓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가짜뉴스와 사법방해입니다. 이 가짜뉴스도
이제는 뭐 언론사마다 돌아가면서 사과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모두 사과를 하는 척 해야 참 겁나는 일입니다. 방통위에서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을 취소하고 없애고 뭐 이래도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런데 KBS, MBC, JTBC는 방송국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렵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뭐 오보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또 뉴스타파에서 그 가짜뉴스를 했다면 그걸 자신들은 그대로 받아서 뺏겼을 뿐이다. 크게 책임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뺏기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언론사 기자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다른 방송, 다른 언론의 기사를 뺏겨도 책임은 꼭 그대로 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뺏겨도 팩트 체크는 해야 합니다. 언론은. 그 다음 두 번째, 뺏기면서 또 왜곡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를. 그걸 어떤 언론은 한 꼭지로 다루고 MBC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건 새로운 보도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새로 쓰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도의 왜곡이 또 일어납니다. 신문을 예를 들어 보면요. 어느 신문에서는 3단 기사로 났는데 이걸 뺏기면서 일면 토업으로 기사를 썼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보도입니다. 그 보도의 효과,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뺏긴다라고 해서 뭐 책임이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뺏겼는데 그게 오보로 드러나서 이제 같이 책임을 질 때 흔히 하는, 모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뺏겼다. 제일 처음 쓴 기자가 누구냐. 뭐 이런 논의들은 있습니다. 증상을 좀 참작해달라, 봐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검찰 조사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이냐. 대북 송금이 몸체, 또 이 증거인멸 등 비롯해서 사법 방해가 있는데 이 대북 송금 건은 이화영이라고 하는 진술 번복, 이 부분 때문에 몸체로 보나 이 사법 방해로 보나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법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몸체를 확정 짓는데도 사법 방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야 이화영에 대한 확실한 수사, 이화영과 이재명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몸체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재명을 보고 있자면 법을 배운 법꾸라지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치단체장을 지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면서 처음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한 이 법꾸라지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느냐.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법을 정비해야 하고 검찰은 어떻게 수사에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새로 수원지검장에 취임을 한 신봉수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은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그물 천벌입니다. 모두 다 뭐 나쁜 놈, 나쁜 짓을 하는 거 보면 천벌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걸 보면 하늘의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참 천벌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지만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고 나쁜 놈은 잡히고 도둑놈은 잡힌다. 이 신봉수 지검장이 한 이 말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재명에게 천벌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고 그 미비한 부분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법꾸라지는 기가 막히게 지난 14, 15년 동안 그 부분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늘이 있느냐, 하늘에 그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천벌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그물은 정말 성긴 겁니다. 정말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데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제대로 증거를 대고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재판 판사가 뭐 어떻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성향이든 결국
증거 앞에, 사실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 오늘 아마 수원지검에서 뭐 전체를 총괄 지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임 사태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노자의 도덕경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